안녕하세요, 똥쌤입니다.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범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하고 보겠습니다. 내용 정리만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보세요. 나는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가뿐하게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 단원에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냐? 유리수가 뭔데요?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그러고, 이 분모의 값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리수를 분류를 해봅니다. 유리수가 분류가 이렇게 되는데,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들어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정수에는 영과 자연수와 음의 정수 이런 게 있죠.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있습니다. 뭔지 머릿속에 쭉 다 떠올라야 됩니다. 자, 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쪽이, 소수점 뒤쪽이, 이쪽이 반복되는 수를 순환소수라고 하죠. 소수점 아래쪽이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 것을, 반복되는 게 계속되는 것을, 무수히 반복되는 것,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 반복되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환마디라고 그러고요. 이 반복되는 부분이죠. 이 반복되는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0.333333 이렇게 되면은 3이 반복되죠. 그러면은 순환마디가 3입니다. 자, 이거를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0.3 해가지고 위에 3이 반복된다 이렇게 하고요. 0.325, 325, 325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은 순환마디가 325죠. 325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죠? 0.325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 끝에만요. 순환이 되는 양 끝에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수를 분류를 할 수 있죠. 소수가 어떻게 분류가 되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분류가 되는데, 유한소수는 뭐 더 할 게 없고요. 소수점 아래쪽에 그 값이 끝이 있는 거죠. 무한소수는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무한소수 중에서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하면은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유리수에 해당이 되고요. 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분수로 나타낼 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들이 있는데, 분수들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와 그렇지 않은 분수가 있죠.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수는 분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뭐 했을 때?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어야 됩니다. 예. 예, 다른 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 이렇게 하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해야죠. 소인수가 2,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을 때,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예를 들어 0.325252525 이런 식으로 되는 분수다라고 소수다라고 할 때 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요. 이 아이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분수로 뭔지 모르니까 x 이렇게 얘기하고, x에서 자 어떻게를 곱하느냐면 순환마디가 뭐죠? 2호가 순환마디죠. 2호가 순환마디입니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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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순환마디 한 마디만큼이 올라올 수 있게끔 수를 곱해줘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데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곱해야지, 즉 천을 곱해야지 순환마디가 하나가 올라오죠. 325.252525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마디가 남게끔, 순환마디만 남게끔 10의 거듭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10을 곱하면 3만 이렇게 소수점 위로 올라오죠. 3.25252525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빼기 이런 거 해주면은 소수점 밑에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무한히 가기 때문에 이 무한히 이어지는 이 녀석들이 싸그리 다 사라지고 1000x 빼기 10x 한 거가 325 빼기 3 이렇게 되어서요. 990x가 325 빼기 3, 322 이렇게 되죠. x는 990분의 322 이런 식으로 물론 약분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기본 원리입니다. 순환마디 한 마디만큼 올라오게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고요. 이제 1000이죠. 1000을 곱하고요. 순환마디만 남게끔 딱 곱해가지고 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x가 1.343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래 되어 있을 적에 순환마디가 뭐죠? 34죠. 34. 순환마디만 남게끔, 순환마디만 남아있는데요. 그럼 순환마디 한 마디 올라오게끔 곱해줘요. 그럼 100을 곱하면 올라가지죠. 100x가 134.343434 땅땅땅땅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x가 1.34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얘를 빼주면은 100x 빼기 x가 요거 싹 다 빠지죠. 그러고 134 빼기 1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99x가 133이고요. x가 99분의 13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즉 반복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빼가지고 정수만 딱 남게끔 이런 식으로 못 만들어주죠. 그래서 분수로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아닌 거죠. 자, 한다는 내용이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식이계산 보겠습니다. 지수법칙. 지수법칙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선 지수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죠? 덧셈하고 곱셈하고로 비교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수가 여러 번 더해질 때 이거 우리는 A가 3번 더해졌어요. A가 3번 더해졌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은 수가 여러 번 곱해질 때 A가 3번 곱해졌어요. 3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알고 있고 이거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죠, 사실은. 이거가 얘가 지수 작게 쓴 거 지수 이렇게 얘기하고 이 밑에 있는 게 몇 번 곱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된다. A가 n번 곱해진 거. 그래서 총 몇 번 곱해졌느냐? A가 m 플러스 n번 곱해집니다. 라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A가 n번 나누기 A가 n번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A의 n번 나누기 A의 n번 이렇게 되니까 m이 더 크다면 위에 게 더 많죠. 밑에 거보다. 그러면은 날릴 거 날리고 나면은 약분할 거, 그죠? 약분할 거는 약분하고 나면은 뭐 남느냐면은 A의 m-n번 m승 이렇게 됩니다. m이 n보다 클 때 그렇다는 거죠. m이 n이랑 같다면 결국 위에 밑에가 다 약분을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1만 남게 되죠. 만약 분모의 지수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되죠? 약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위에는 다 날렸기 때문에 1 남고요. 밑에는 이거 차이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A의 n-m 이게 지수법칙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n번 곱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n번 이렇게 쭉 더해져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A의 m 곱하기 n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 A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AB 이런 게 n개 곱해지는 거니까요. 곱셈은 교환법칙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A가 n개, B가 n개 이런 식으로 나눗셈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안 쓸게요.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 지수법칙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곱셈은 나눗셈과 같은 종류의 계산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에서요. 곱셈과 나눗셈은 같은 종류의 계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눗셈을 다르게 하는 거는 곱셈이죠. 즉 무슨 말이냐? 나누기 네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바꿔지죠? 곱하기 네모분의 1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죠? 세모 나누기 네모 세모 곱하기 네모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눗셈은 뭐라고요? 곱셈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계산, 부호를 먼저 계산해 줍니다. 부호. 같은 부호라면은 플러스 다른 부호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가 곱해진다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지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곱해진 횟수가 홀수라면 마이너스 나오죠. 짝수라면 플러스 나오죠. 이런 거까지. 자, 부호 신경 써줘야 됩니다. 부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끼리 계산합니다. 개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문자끼리 계산합니다. 자, 문자끼리 계산할 적에는 지수법칙, 방금 했던 지수법칙을 잘 사용을 해줘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에서 덧셈과 뺄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뺄셈은 아까 나눗셈이 곱셈과 같은 종류의 계산이라고 한 것처럼 뺄셈은 덧셈과 같은 종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세모 빼기 네모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세모 더하기 마이너스 네모 이런 식으로가 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계산입니다. 설명을 짧게 하려고 진짜 별짓을 다 하죠. 근데 뭐 어쩌라고 맞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뭐가 동류항인지 찾아줍니다. 동류항을 찾아라. 동류항을 찾아가지고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가능합니다.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긴 하지만은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동류항은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3x와 마이너스 7x 이런 녀석은 동류항입니다. 얘랑 얘는 동류항입니다. 그런데 3x 제곱과 마이너스 7x 요거는요 동류항이 아닙니다. 차수가 다르죠. 차수가 이거는 2차, 이건 1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없고요. 그냥 가만 놔두셔야 돼요. 얘랑 얘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죠. 얘는 놔둬야 되고요.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런 거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가능하다. 답니다 이게. 동류항을 찾아라. 동류항이 뭔지 그런 것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이 여러 개가 덧셈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거 A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어지면 이 곱하기 C가 여기도 이렇게 곱하기 됩니다. 곱하기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된다. 나눗셈도 똑같습니다.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한 종류라고 그랬죠. 곱하기 한 종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특히나 제일 잘 헷갈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C 뭐 이런 거 계산을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었다라고 쳐봐요. 마이너스가 없었다. A분의 B 마이너스 C.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A분의 B 빼기 A분의 C였죠. 그죠? A분의 B 빼기 A분의 C. 그렇게 해서 분모가 같으니까는 분자끼리 빼준 거. 그게 이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달려 봐봐. 요거의 마이너스는 요거 전체의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A분의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가 여기 다 적용된다. 요런 거 하고 이 나눗셈 이거 그 분수 기호는 나눗셈 기호거든요, 사실. 나눗셈 기호인데 A분의 이렇게 되어 있죠. 나누기 A란 뜻이죠. A로 나누기 하는 것도 여기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거 분배 법칙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자 마지막 단원, 중간고사 마지막 단원. 연립방정식이 들어가는 학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안 들어가거나 살짝 들어가거나 정도기 때문에 부등식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등식, 일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왼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크기를 교하는 그러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요. A랑 B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니면은 A랑 B랑 있는데 이렇게 아니면은 A랑 B랑 있는데 이렇게 또 B랑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부등식이라고 그러죠. 이때 이거를 왼쪽에 있다 그래서 우좌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변요? 우좌변.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등호라고 얘기합니다. 살짝 지겨워져서 조금 발음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부등식의 표현은 여기에서 보통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또는 A가 B 초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A는 B 초과. 요거는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B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작지 않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B보다 작지 않다. 왜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수들은 두 개의 수를 표현을 해보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A가 크다거나 B가 크다거나 A랑 B랑 같다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작지 않다 하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A가 B 미만이다. 그 다음에 A는 B 미만이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지 않다. A가 B 이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문장에서 나오는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부등식의 해는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부등호를 만족시켜주는 미지수의 값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정확하게는 범위입니다. 범위, 요거를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하고, 이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것을 부등식을 풀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부등식의 해를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미지수가 아니고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자, 여기에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것,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게 부등식의 성질인데요. 등식의 성질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부터 먼저 볼게요. A랑 B랑 서로 같다이면, 이 두 개가 같다면 A와 B에다가 양쪽에다가 더하기를 똑같은 수를 더해 준다면 같습니다. 이게 등식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A와 B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같습니다. 이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참고로 덧셈은 뺄셈과 같은 종류의, 이거 같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연산이고요. 곱셈은 나눗셈과 같은 종류의 연산입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나눗셈도 똑같이 적용되겠군요. 뺄셈도 똑같이 적용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쓰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A랑 B랑 비교를 했는데, 크기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if 요거라면, 자, 어떻게 A와 B에 똑같이 C를 더해주겠다라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입니다. 즉 더하기 빼기를 하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면 곱하기 C 하는데 이때 이 C가 플러스 값이면 0보다 크다면이죠. 플러스 값이면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 그런데 뭐라면 자 A 곱하기 C, B 곱하기 C를 할 거예요. 그런데 C가 마이너스 값이라면 0보다 작다면 음수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뀝니다. 뭐 할 때? 마이너스를 곱할 때, 마이너스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고,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죠?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차식, 2차식 그게 뭔지 알죠? 1차식과 0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됐을 때 1차식과 0 여기 부등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정리 안 되는 상태에서 1차식이다 이런 거 확인, 뭐 암산을 할 수 있으면은, 암산을 잘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서 0과 1차씩 이렇게 크기 비교되게끔 정리가 되었다면 이게 1차 부등식입니다. 혹시나 1차식이 뭐야? 그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자면 1차식은 뭐냐면 제일 큰 차수가 1차인 다항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3x 더하기 5 이런 거 마이너스 5x 빼기 2 뭐 이런 거 제일 큰 차수가 1차죠. 1차 이런 거를 1차식이라고 하고요. 뭐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 이런 거는 몇 차식? 제일 큰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식입니다. 다음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자,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냐면 어떻게냐 x가 3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 3이 있고요. 3이 있고요. 어떻게? 요 오른쪽 게 큰 거고요. 큰 거, 크다. 왼쪽 게 작은 거죠. 작다. 그래서 x가 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x가 어디 있겠니? 수직선에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3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3은 포함 안 되고요. 이렇게 해줘요. 이게 바로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3 계속 갈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3, 6이 있고요. x가 큰 쪽이죠. 어쨌든 큰 쪽입니다. 큰 쪽입니다. 큰 쪽입니다. x가 큰 쪽이에요. 이렇게 되죠. 근데 같아도 있잖아요. 3도 포함하네요. 네, 그래서 시커멓게 칠해줍니다. 뻘겋는데요. 그런 거 무시하고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한 거지. 어쨌든 시커멓게 칠해줍니다. 요거 때문에요. 시커멓게 칠해줍니다. 얘는 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비워줍니다. 자,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은 3이 여기 있죠? 3이 여기 있으면 3보다 x가 작은 쪽이죠. 여기입니다. 3은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비워주세요. 이렇게 비워주세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3 여기 있고요. 3보다 왼쪽입니다. 작은 쪽이니까요. 이렇게 되고 3 들어가네요. 시커멓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내기 이런 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식 세우고 부등식 활용 풀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